안녕하십니까. 김포는 아시다시피 서울 서북 쪽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한강 신도시가 들어서고 서울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성장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죠. 오늘은 이 김포의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님 모시고 대담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김포문화재단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포문화재단은 지금 설립된 지 7년 차 되고요. 지금 문화시설을 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네. 기관입니다. 네. 우선 아트홀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그다음에 네. 조각공원, 그리고 뭐 통진 두레문화센터 같은 네. 굵직굵직한 문화기관들을 갖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포 하면 이제 이북과 접경지로서 또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평화 관광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만의 특별한 문화적 인프라라 할까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접견 지역이고요. 한강 네. 하구에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철책에 갖춰진, 가두어진, 네. 이제 뭐 가두리 형태의 가두어진 공간으로 그동안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강 신도시부터 해서 네.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어지고 또 역동적으로 바뀌고 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이나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추세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평화라는 주제로 그동안에 활성화를 노력해온 것도 남북 접경 지역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네. 인프라를 좀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네.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포 하면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평화 관광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이쪽과의 관련된 문화 사업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정책적인 방향도 있었고요. 이제 평화가 뭐 남북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인류의 평화라든지 삶의 평화라든지 또 국가 간의 평화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거지. 네. 굳이 지금 이제 국가 간의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그런 이제 문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해오신 사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기관인데요. 네. 그 기관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문화 사업과 또 예술 사업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예술 사업은 제가 이제 순수 예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공연 전시, 그 다음에 교육, 예술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좀 잘 봅니다. 그래서 네.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포는 작은 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홀 500석 또 혹은 통진 같은 데는 200석, 230석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니즈보다 시설의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좀 고도화된 공연들을 하기 위한 좀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예. 전시 또한 이제 전시는 좀 다르게 봤는데 전시는 굉장히 이 지역이 분포도 자체가 시각예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제교류전, 그다음에 지금 한국 국제 페스타 같은 데에 네, 저희가 기관으로서는 최초 진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러 기관들도 관심 갖고 같이 공조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면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이건 좀 벽에 부딪혔다. 이건 참 이뤄야 되는데 좀 과제다. 이렇게 여기는 분야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시설을 좀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20년 넘게 뭐 설치되어 있던 이제 국제종합공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진짜 30여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그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지역 네. 발전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컨퍼런스 같은 걸 함으로써 네. 이제 관심도를 끌어들이고 그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 뭐 줄리앙 오페라든지 다니엘 뷰랭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따고 하면서 이제 이 공원의 작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작품을 네. 이제 설치하신 작가들하고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도와줍니까? 뭐 시는 저는 김포시가 사실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네. 어떤 일로 개인적으로 이쪽에 와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어떤 이 이해관계나 연관관계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가급적 전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하든 자생적으로 해나가도록 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분야 그런 걸로 느껴졌고요. 2년 네. 동안 직접적으로 어떤 그 지시나 그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는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김포 아트홀 2층에 이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슬로건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 평화 도시 김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김포 시민들이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거를 이제 꼭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주민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주민이 40만이 넘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이주민들은 서울이나 네. 근교에서 왔을 텐데 그분들은 굉장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갈증이라고 하죠. 갈증이 있겠죠. 네. 그 갈증을 우리가 다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문화 수준을 요구하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문화재단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민이 어떤 문화 행사가 열리는지 쉽게 알고 또 함께 참여하고 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쪽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문화예술하면 어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지역민들의 분포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김포에서 북쪽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신도시는 지금 여기 전체 평균 연령이 38세거든요. 그래요? 그럼 굉장히 젊은 낮거든요. 도시네요. 그럼 40만은 대부분 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추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가 아니라 그냥 뭐가 있으니 보러 가겠다가 아니라 직접 당신들이 오셔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형 전통 클래식 그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했고요. 네. 그래서 시민 예술 아카데미라고 해서 뮤지컬, 오페라, 뭐 발레, 연극을 시민들이 다 출연도 하고 공연을 할 수 그래요? 있게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서 네. 본인이 오페라를 한 편을 하고 나면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유도하고 관심을 갖게끔 하는 또 미술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작품을 해서 전시도 해보게끔 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안 대표님은 실례지만 그 커리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음악을 하셨나요? 미술을 하셨나요? 행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계속 패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네. 근데 사회 나와서는 이제 기획사, 공연기획사에서 먼저 발을 딛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로 오케스트라 단원도 좀 부단원처럼 해봤지만 생업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획사 같은 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한계가 있다고 봐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술관 박물관학을 공부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것을 공부한 이유는 이제 행정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행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아우르는 데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당시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한우물만 파라고 네. 가르쳤는데 저는 그 한우물을 잘 못 팠어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제가 좀 더 최적화된 것 같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네. 흔히들 이제 미술, 시각예술하고 공연예술을 보면 공연예술은 대체적으로 동적이고 시각예술은 대체적으로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그게 쉽지 예. 않죠. 그게. 그래서 한 가지로 일원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그 예술인들, 지역 문화예술인들 활성화를 한다는 거, 지원해 준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지원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무대의 경험이나 전시의 경험을 많이 갖게끔 해주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동일한 기준에서의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계속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분쟁이 좀 일어나고 네. 문제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여기 와서 좀 변화를 가진 네. 거는 그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을 다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예술은 시각예술만의 그들만의 속에서의 지원 사업으로 네. 갈 수 있게 해주고 전통 예술 그다음에 공연 예술을 다 분리시켜서 각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좀 더 구체화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있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도 이제 또 몇 가지 방법을 다 활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술인 그 포트폴리오 사업이라고 네. 해서 온라인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다 등록을 해서 뭐 중앙에 예술인 복지 카드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네. 지역 예술인들의 리스트를 갖고 분류를 해놓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우리 내부에서 내외부에서 정보를 갖고 할 수 네.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을 좀 하나 또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예술인들이 그 전문 예술가와 이제 생활 예술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네. 조금 그 분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네. 사실 뭐 예술인 총연합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막 관계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실제로 그냥 하나의 협회나 회원들의 모임이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술인 지원 센터라든지 하는 전문 분야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부터 그 부분에 대한 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네. 검토하고 있고요. 네. 향후에 한다면 이제 그게 예술인 지원센터가 별도로 구축이 돼서 이 여기저기에 따라 바뀌지 않고 일원화된 정책으로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 참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아직 2년이 좀 안 돼서 계획과 지금 한꺼번에 얘기 드린 건데 계속 주장하고 이제 그런 정책을 네.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남은 과제는 뭡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우선 세워줘야죠.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합니다. 우선 지금쯤이면 예. 이제 금년도 사업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된 것도 있고 의외로 이 지역에서는 반응이 안 좋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각 팀하고 얘기해서 좋은 것과 아닌 것들 갈아내고 새로운 것도 제시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네. 그래서 정책을 나누는데요. 아까 드렸던 대로 예술 분야 사업도 있지만 문화 분야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는 뭐 축제도 있고 뭐 그 생활 예술도 있고 뭐 지역 문화 예술도 있고 지역 네. 문화 사업도 있고 또 시민 문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분류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 골고루 하게끔 정책을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가버리면
다른 쪽이 치우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정리를 대표이사가 좀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업 하나하나에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너무 한쪽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으로 다 갈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 그게 지금의 일이고요. 4개월 네. 동안 또 그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내년에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지금의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재단 쪽은 그렇고 이제 문화행정 전문가로서 안 대표님이 참 이건 정말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뭐 그렇게 큰 포부는 갖지는 않았는데요. 예. 제가 이 분야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소신이 있다면 네. 자연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이 다스리지 않아도 생겨난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문화라는 거는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라고 저는 두 개를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화된 어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전문가들이 조금 자기 노력을 더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분들과의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문화예술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라도 작은 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제 소신이었고요. 네. 정책으로 보자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아무래도 문화체육 관광이라는 분야 중에서도 예술이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체육이나 관광이 물론 굉장히 큰 분야긴 하지만 그 예술이라는 분야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폭넓게 이해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그 제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연구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 융합예술이라는 게 이제 또 화두가 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분야를 좀 강의도 하고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바순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목관 중에 제일 크고 독특한 악기인데 네. 좀 한번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연주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좋아했던 이제 이 음역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첼로랑 네. 같은 음역대고 중저음이고 해서 좋아합니다. 지금도 네. 뭐 듣고 또 간혹 뭐 소리도 내보고 합니다만 연주야 남들 앞에 보여줄 만한 연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감안하니까. 저희 학교 때는 이게 네. 파고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파고시라고 합니다. 네. 네. 바순 정말 이 듣기 힘든 악기인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문화도시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김포 문화재단의 안상정 대표님과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